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색상 보정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를 한번 예제 파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정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들이 많죠. 근데 보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색을 보정하는 것이 내가 작품 활동하는데,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의미를 담는데 더 중요한 그런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정을 했을 때의 느낌을 많이 보셔야 사진을 촬영할 때도 그 보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출 감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촬영을 하시게 되는데, 굳이 보정을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돼요. 처음 이제 그 사진을 배우실 때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남들이 이제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니까 사진이 좋더라라고 얘기를 듣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찍었어?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찍어서 최종적으로 보정을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포토샵을 배웁니다. 그런데 포토샵을 무작정 배워놓고 보정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사진에서 무엇을 건드려야 할지, 무엇을 보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내가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카메라가 이해하고 찍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찍어놓고 그 이상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보정할 가치를 또는 보정할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죠. 보정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색감, 또 이렇게 또 명암톤을 조정을 하고, 또 채도를 어떻게 보정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좋았던 점들을 상기시켜 보면 내 사진에서 그러한 색감이라든가 명암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내 사진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들 게 없어 라고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포토샵을 배워야 할 이유도 없으시고요. 물론 그냥 취미로 단순하게 즐기면서 찍으시는 분들은 굳이 포토샵까지 배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포토샵을 배우게 되면 또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도 또 배워야 되고, 또 포토샵을 자체만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좀 그 새로운 경험인데, 여러 가지 원리적인 또 근본적인 이유를 같은 것들을 각 툴에 대한 또 이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또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무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내가 보는 것을 카메라에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는 카메라가 찍힌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잘 찍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메라가 좋으니까 이렇게 찍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초보자의 입장이고요. 감정적인 요소들을 카메라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보면 내 의도대로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주는가 라는 곳에 또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도되는 대로 카메라로 촬영을 할까라는 것에 주안점을 주다 보면 또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다양한 용도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또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배우기는 어렵고요. 차근차근
경험해 보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촬영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또 포토샵도 다양한 또한 특성들, 보정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시면 보다 더 고급스러운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을 찍을 때 다른 강좌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냥 풍경을 보고 감상하는 것보다도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감정을 담아내는가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서 최종적으로 보정을 통해서 더 깊숙이 구체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완성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진에서 정답은 없죠. 내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감정 요소들을 사진에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자,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색 온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색 온도. 아침에 보는 풍경, 이 사진은 지금 아침 풍경입니다. 아침에 보는 풍경은 보통 이렇게 따뜻한 색이 잘 안 나오죠. 얼마 전에 같은 동료 몇 분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물어봤어요. 사진을 본격적으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인데 아침빛이 따뜻하냐 차갑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분은 차가웠다, 따뜻하진 않았다, 또 한 분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보는 그 관점은 어떠한 그 색온도로 느꼈느냐라는 거거든요. 보았냐가 아니라 느꼈느냐입니다. 아침빛은 차갑죠. 그런데 그 빛을 그 풍경에서 내가 느꼈을 때, 마음으로 느꼈을 때 그 느낌이 따뜻했느냐 차갑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좀 따뜻하게 느꼈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색감은 푸른색이 많죠. 근데 푸른색을 보면서도 따뜻한 빛을 감지해내고 거기에서 추억을 되새겨내는 그런 어떤 잠깐의 어떤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사진을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보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사진 하나 보게 되면 지금 이 사진은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아침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솔직합니다. 푸른 빛을 담아요. 그런데 나는 이 장면에서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은 카메라가 찍었지만 내 감정이 완전히 실리지 않은 사진이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내가 따뜻함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뜻함을 표현하는 것은 색 온도가 좌지우지하는 건데 색 온도를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색 온도를 높여주면 새벽에 본 빛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어떤 빛으로 느껴지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온도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열고 먼저 색 온도를 올려줍니다. 색 온도를 올려줬더니 색 온도만 건드려도 부드러운 색감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안개현상 제거를 조금 올려줘서 약간 선명도를 짙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도를 오히려 조금 떨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톤 곡선을 이용해서 살짝 밝게 조정해 주겠죠. 다시 기본으로 오셔서 이러한 나뭇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텍스처에 좀 명료성을 조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밝아졌기 때문에 검정 계열, 완전히 진한 계통의 색을 더 확실하게 좀 진하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색온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올려주고 색조 조금 그린 계열로 살짝 내립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따뜻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확인 눌러보면 자, 지금 카메라 로우 필터를 적용한 상태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의 촬영한 카메라가 찍은 사진, 컨트롤 Shift Z를 눌러서 내가 본 빛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그 색상의 변화와 그 다음에 채도의 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색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레이어에 보게 되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동그랗게 반 딱 나눠져 있는 부분 있죠. 제가 이 포토샵 강의를 하면서 명확하게 단어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것을 감지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아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자, 이쪽을 클릭해 보게 되면 색상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 균형을 열어봅니다. 색상 균형에서 여기에 보면 서로 반대되는 색이거든요. 녹청과 빨강, 마젠타와 녹색, 노랑과 파랑, 이게 RGB 계열에서 서로 반대되는 색상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빨간색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색이 조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노란색을 조금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이 조금 더 가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조정한 이 색상을 하위 레이어 여기에다가 그대로 비춰서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얘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고 하단에 보게 되면 해당 레이어에만 적용한다 라는 요 표시입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배경 레이어에서 또다시 가운데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색조 채도를 연 다음 채도를 살짝만 낮춰줍니다. 채도를 너무 많이 올리시게 되면 부담스러운 색감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채도는 약간씩 줄여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조금 빛을 일부러 만들어 주자고요. 자, 맨 위에다가 선택하고 레이어,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 플러스라고 표시된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이어 1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영문 버전은 노멀이라고 되어 있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오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레이를 선택해 놓습니다. 오버레이라고 하는 건 밑에 보이는 이 배경 레이어죠. 배경 레이어와 겹쳐보기 방식인데 밝은 빛을 많이 이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버레이는 대충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곱하기 또는 오버레이,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곱하기와 오버레이 두 개 정도만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떻게 배경과 겹쳐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를 선택해 놓고 먼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색을 칠할 건데 색상을 밝은 색을 만듭니다. 여기에 정경색을 선택하시고 밝은 색이 한 요 정도 있을까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빛이면 되겠네요. 여기 부분을 선택하고 조금 더 노란 빛을 이용합시다. 여기를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는 여기 상단의 옵션 바에서 크기를 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키보드에서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 이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도는 10% 이하로 떨겨져서 여러 번 연하게 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크게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하시고, 자,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합니다. 클릭 드래그. 그러면 조금씩 그 부분이 더 밝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같은 그린 계열인데 어찌 보면 조금 따뜻한 계열의 그린색이 살짝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강가에도 조금 밝은 빛이 조금 모아졌어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조금씩 이쪽 부분이 밝아지면서 빛이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노란색이 너무 많이 껴요. 그래서 이번에는 흰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흰색을 조금만 더 문질러 주자고요. 그러면 노란색보다는 조금 더 흰색 쪽이 조금 더 칠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해주자고요. 그래서 새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곱하기를 해줍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색상 좌측에 있는 색상 칩을 선택하시고 진한 그린 계열, 진한 그린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컬러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붕 위에도 좀 밝아졌죠. 그래서 지붕 위에 밝은 빛은 레이어 1이 갖고 있으니까 레이어 1을 선택하고 마스크를 씌워서 지붕 위는 살짝 빼주자고요.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 부위를 돋보기 툴로 확대하고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고요. 대괄호 열기 버튼이죠. 자, 그 상태에서 전경색은 블랙이 되어야 되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칠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도를 연하게 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축소해보고, 자, 히스토리 작업 내역에서 맨 위쪽 처음 아이콘 부분을 클릭해서 이게 원래의 이미지고 작업 내역의 맨 밑에 있는 브러쉬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작업했던 내용을 클릭하면 이게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좀 따뜻하게 내가 보고 느꼈던 그런 색감으로 기본적으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장소에 갔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뭐 옛날 골목,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70년대, 뭐 60년대, 80년대 뭐 이런 식의 어떤 풍경이 있는 곳에 가시면 색상이 거의 무채색으로 많이 가깝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따뜻하냐, 차갑냐 이런 색 온도를 우리가 사진에서 만들어주면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잘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나무 밑둥을 찍었는데 어느 정도 약간은 그 따뜻한 빛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차가운 빛이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진도 따뜻하게, 보다 더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 온도를 조정해 주는 거니까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를 열고, 자, 색 온도를 올려줍니다. 색 온도만 올려줘도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 다음에 안개 한상 제거를 조금 더 올려서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검정 계열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선명도를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 선명하다 라고 할 때 선명 효과 이런 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더 선명해 보일까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어두운 색, 그러니까 블랙에 가까운 색만 만들어줘도 선명해 보여지는 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 필터에 사용하는 선명 효과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을 위주로, 그러니까 경계선 위주로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진에서의 선명 효과는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거는 진짜 어두워져야 되고 밝은 건 밝아져야 이 대비 효과에 의해서 선명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선명하게 해준다 그러면 어두운 색 계열을, 뭐 여기에 보면은 검정 계열이죠. 어두운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쪽은 어두운 쪽 부분이 통으로 조금씩 그 어두워지니까 전체적인 그 선명도를 잘 보시면서 보정해 주시면 되고, 밝은 쪽을 조금 더 밝게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밝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만 낮춰 볼게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전체적인 부드러워졌어요. 전체적인 그 느낌이. 조금만 색온도를 더 올려주겠습니다. 물론 레이어에서 그 색상 균형을 통해서 조금 더 바꿔줄 수는 있어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Z 눌러서, 이게 원래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고, 컨트롤 Shift Z, 이게 지금 카메라 로우로 보정한 사진이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 가서 아까 여기 동그라미에 반 딱 나눠진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색상 균형이라는 걸 열고 색을 조금 더 도와줍니다. 붉은색을 조금 더 넣어주고, 붉은색만 넣어주면 이것을, 그러니까 붉은색이 좀 강해지게 되면 약간 탈색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노란색을 조금 더 주게 되면 부드럽게 붉은색이 약간 누그러들죠. 자, 이 상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자, 밝은 쪽, 자, 빈 레이어, 여기 플러스 된 아이콘 클릭해서 밝은색 계열 색을 하나 만들게요. 이 정도 컬러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색 만들 때 하단에 있는 이 칼라 피커, 요 칼라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칼라를 위에 있는 녀석을 클릭하면 그 칼라에 대한 정보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칼라를 바꿀 때 바꾸고 싶은 부위의 색감을 클릭해 보면, 이런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분의 픽셀의 색상이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밝기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그러면 그 색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까 오버레이 선택하시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브러쉬 아이콘이 아니라 브러쉬의 크기는 대괄호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 더 키우고, 자, 불투명도는 10%로 지금 맞춰놨죠. 자,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이 조금 더 밝게 되죠. 자,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도 좀 해줘야 돼요. 아까처럼. 그래서 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이번에는 곱하기, 그 다음에 색상칩 정경색을 선택해서 어두운 그린을 클릭합니다. 이쪽 부분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확인 누르고 이쪽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당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빛이 들어오고, 빛을 직접 받은 이쪽 잎은 연한 연두빛에 빛을 내고, 이쪽 부분도 밝게 빛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늘진 진한 녹색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나무 기둥도 진한 갈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대비 효과에 의한 선명도를 좀 높일 수 있고, 전체적인 색감을 따스한 계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여기 해를 살짝 찍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하면, 이쪽은 놔두고 밝게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사진도 차갑죠. 근데 여기 부분도 조금 밝게 부각시키면서 따뜻하게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또 열고 카메라 로우. 자, 하단 부위가 어두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밝게 뺍니다. 자, 이 정도만 밝게 해도
굉장히 많이 살아났어요. 이쪽 부분이. 그 다음에 안개현상 제거를 조금 이용해서 조금 분명하게, 그 다음에 톤곡선을 이용해서 전체 톤을 살짝 올려줍니다. 자, 많이 올려주게 되면 해의 모양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올려주면서 상단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 한번 하고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건 뭐냐면 밝은 쪽은, 이쪽 부위의 밝은 쪽은 그대로 명도 조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톤곡선에 기본으로 와서 이번엔 색상의 색온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자, 색온도를 올려주니까 이만큼 따스한 빛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전체적인 사진의 어떤 빛깔이라든가 명도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어떤 색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어둡게 얘가 나오려면, 이 해가 나오려면 여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그대로 찍고 나중에 후보 중에서 하단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Z 눌러서 카메라 로 필터를 적용한 상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이 밝아지면서 해의 모습은 그대로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하시는데,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열어보면 뭘 보정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진 찍을 때 그냥 그 보여지는 그 상태만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어떻게 느껴지는가라는 걸 자꾸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유명한 사진작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건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진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최종적으로 보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이게 사진의 보정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보정은 자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실 때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내가 찍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금씩 날이 좋아지면서 촬영을 이제 천천히 많이 다니실 텐데, 뭐 산책을 하면서 찍으시든 여행을 가면서 찍으시든 그 곳에, 그 지역에서의 나의 느낌, 내가 무엇을 보았을 때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가, 그러면 그 대상에 머물러서 한참 동안 느껴보세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시면 또 다른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정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사진을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또 느껴지는 그런 색감, 밝기라든가 채도라든가 색상 이런 거, 색 온도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고, 저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 자꾸 연구해 보시면 사진 찍을 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사진을 표현할 때,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진을 찍는 이유는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힐링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 보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때 그 힐링의 폭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보정도 많이 해보시면서 좋은 사진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